차주님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기 자기소개 좀 그냥 뭐 나이랑 사시는 지역 정도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강서구에 살고 있고, 네. 네, 40대고요. 혹시 정확한 나이가 혹시? 41. 아, 41시고. 네. 오, 네. 그리고 여기까지? 뭐, 네. 네, 뭐 작은 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차량 소개 좀. 연식, 차량명, 등급. 이 차는 이제 네. BMW. 네. 잠깐. 이거 좀 편집하실 거죠? 아니, 제 편집 안 해요. 안 해요? 네, 그냥 얘기해야 돼요? 네, 그냥 얘기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얘기하는 거 좀 힘든데. 아, 네. 그러면 몇 년식이세요? 네, 일단은 이 차는 네. 21년식. 21년식이고, 네. BMW 5 시리즈 네. G30 모델이고요. 네. 그다음에 모델명은 M550i 엑스드라이브 모델이고, 네. 휘발유 가솔린 차량이고, 네. 엑스드라이브가 4륜이겠죠. 네네네. 그리고 이 차는 출고한 건 이제 작년 5월에 출고를 했고요. 작년 5월. 그러면은 이제 소유 기간이 한 1년 3개월 정도. 네, 1년 3개월 정도 됐고, 지금 주행한 키로수가 지금 이제 22,000km. 신차로 뽑으신 거죠? 네네. 그때 당시에는 계약 후 인도 기간인데 어떠셨어요? 저는 좀 이제 좋은 딜러분을 만나서 네. 계약하고 한 2주 정도 있다가 차를 출고받았었고, 오, 대박이다. 네, 근데 그때는 이제 반도체 반도체 이슈가 좀 나오기 시작할 때 전이라서 다행히 뭐 그런 출고 이슈는 별로 없었어요. 야, 근데 2주 만에 받으셨네요? 네. 이거 뭐 원하시는 색상에 원하시는 실내 네, 색상 다 골라서 그런 거예요? 네. 좋은 딜러분을 만나서 그런 거죠? 네. 나쁜 딜러분 만났으면 한 며칠 정도 더 걸렸을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네.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희귀한, 좀 잘 찾지 않는 모델이다 보니까 네. 재고가 그래도 어떻게 다행히 있어가지고 입판분이. 재고가 네. 거기다가 내가 딱 원하는 색상과 원하는 네. 실내 색상까지 그렇죠. 딱 다 맞았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 차를 사기 전에 네. 그 전 차는 어떤 거 타셨는지. 그 전에는 이제 BMW 4 시리즈 428i 가솔린 모델. 428i는 네, 그 타고 쿠페나 컨버터블일 거 아니에요? 쿠페입니다. 쿠페? 네, 쿠페 후륜. 그럼 쿠페를 타시다가 지금 5 시리즈 끝판왕이잖아요. M550i면. 뭐 그런 출력을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럼 M550i를 구매하신 이유가 좀 있다면? 이거는 좀 얘기하자면 긴데, 예. 일단은 4 시리즈를 전에 탔을 때 쿠페를 탔단 말이에요. 네. 근데 다 좋았어요. 차도 네. 경쾌하고 굉장히 좋았는데, 네. 문이 두 짝이다 보니까 네. 이게 의외로 이 생활에 불편함이 있어요. 있죠. 문을 뭐 뒷자리에 뭘 던지고 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짐을. 네. 그래서 4륜으로 이번엔 문 4짝으로 꼭 가야겠다 생각을 하다가 오래전부터 M5를 보고 있었어요. 예. 네, M5를 보고 있었는데, 실제로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도 한 3번 정도를 시승했었고, 또 F바디 M5도 여러 번 타봤고, 네. 지인분 통해서 네. G바디도 역시나 타봤는데, 네. 받았던 인상이 진짜 빠르죠. 네, 뭐 빠르죠. 정말 최고죠. 최고인데, 너무 데일리성이 좀 떨어진다. 뭐 이게 사람들마다 다 다른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데일리성이 좀 떨어지는 편이었었어요. 승차감 때문에? 너무 좀 하드하다. 좀 하드해서? 네, 하드하고,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출력이 필요할까? 네. 네. 컴포트 할 땐 좀 컴포트 해야 되고, 음. 달릴 땐 달려야 되는데 이 차는 너무 잘 달려주니까 네. 컴포트함이 조금 떨어진다 생각을 해서 좀 고민을 하던 끝에 이 차를 이제 저기 일산모 전시장이 있는데, 네. 거기서 시승을 하게 됐어요. 네. 시승을 했는데 이제 제가 원하는 딱 컴포트 모드에서는 정말 그냥 5 시리즈 같고, 그냥 원래 세단의 그 느낌. 네. 그다음에 이제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를 놨을 때의 그런 그 흉폭함, 그냥 그런 거에 매료돼서 그래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됐죠. 야, 그러면은 뭐 당시에 뭐 벤츠나 뭐 아우디 그런 건 전혀 고려를 이제 안 하시고 무조건 BMW 내에서만 고려를 했다라고 보면 될까요? 잠깐 고민했죠. 잠깐 263도 잠깐 고민했고, 왜냐면 동급이다 보니까. 네. 아우디는 원래 관심이 없었고, 근데 이제 저는 원래 좀 BMW의 그 경쾌함과 그 스포츠성을 원래 좋아해서, 사실 거의 답지는 오히려 끝까지
M5냐 550이냐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계약을 하고서도 M5를 계속 보고 있었고. 네, 뭐 1년이 지난 지금은 뭐 후회는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잘 선택을 했다. 자, 차량 금액인데요. 요건 금액이 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1억 1,600만 원인 거로 알고 있어요. 할인은 받았나요? 할인은 좀 많이 받았죠. 한 얼마 정도 받았어요? 이거 얘기해도 되는 거죠? 전혀 상관없어요. 예. 2,600 받았어요. 2,600이면 잘 받은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적당히 잘 받은 것 같다? 굉장히 잘 받은 편이죠. 굉장히 잘 받은 네, 편이시다. 굉장히 잘 받은 편이라고 봅니다. 결제는 좀 어떻게 하셨는지? 결제는 네. 선수금 30%.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제가 법인을 운영하다 보니까 법인 차량이에요. 그러면 네, 리스 차량. 리스 선수 네. 30%면 월에 한 나가는 비용은 한 어느 정도 되세요? 지금 이게 한 130만 원? 130만 정도. 네. 자, 보험료인데 보험료 법인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뭐 개인 그냥 보험료는 한 어느 정도 나가시나요? 보험료는 1년 기준으로 한 150 정도 나갔던 것 같아요. 150 정도. 네. 자차 다 넣고 당연히. 네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일반유, 고급유인데 네. 어떤 걸로 넣고 계신지. 이 차량은 무조건 고급유를 넣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고급유를 넣고 있고, 네. 저는 좀 약간 변태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네. 한 주유소에서만 넣습니다. 한 주유소에서 저만 넣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S-오일이지 않을까. 네네. 그렇죠. S-오일의 네. 옥탄가 제일 높은데.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 군데서 넣는 게 고급유도 중요하지만은 일정한 옥탄가를 실제로 유지를 했더니 네. 428 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거기서도 제가 거의 한 번 빼고는 같은 주유소에서만 넣었거든요. 그 주유소에서만. 강서구점은 거기 혹시 아닌가요? 하이웨이. 맞아요. 그렇죠. 거기에. 하이웨이 네. 맞죠. 네. 그랬는데 네. 그 영향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428 때는 매핑을 했었어요. 네. 근데 매핑을 했었을 때 순정 기준으로 가장 높은 휠마력이 나왔었던 차량이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뭐 돌이켜 보면 아무래도 꾸준한 옥탄가를 유지하면서 넣었던 게 조금은 주요하지 않았나. 저만의 뇌피셜인데. 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네. 싸고 옥탄가 좋으니까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게 혹시 가득 넣는다라고 한다면 만땅 비용이죠? 네. 네. 만땅은 한 어느 정도 나오세요? 만땅은 이게 주유 연료가 68리터인데 정말 만땅 넣으면 네. 70리터까지 들어가요. 네네. 70리터까지 들어가서 지금 시세에 따라 좀 다르지만 지금 뭐 2,200원, 2,300원까지 올라갈 때는 17만 원 정도까지. 17만 원 정도까지. 16만 원 정도. 그 정도 넣으면 한 몇백 킬로 타는 것 같으세요? 이게 주행 가는 거리가 한 500, 한 2, 30 뜨는데 네. 뭐 하드하게 주행하면 400km도 못 탈 때도 있고 네. 정말 고속도로에서 항속 주행을 했을 때는 한 500, 아니 그래도 한 600km까지는 좀 탔던 것 같아요. 차 사기 전에 그래도 이 정도는 사실 뭐 예상은 하셨죠? 예상했죠. 이게 뭐 연비는 M5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서 지금 보시면은 주행이 에코 모드로 왔는데 지금 7.5km 나왔거든요. 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지금 얘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얘한테는? 네. 실제로 이게 그럼 고속 연비랑 시내 연비는 한 몇 정도 나오는 것 같으세요? 사진이 봤을 때는? 이게 고속은 정말로 하드하게 하면 2km, 3km 나오고 그리고 고속에서 에코 모드에 발컨까지 썼을 때는 한 11km, 12km까지는 12km까지? 네. 그래도 그때 그렇게까지는 본 것 같아요. 2, 3km. 네. 2, 3km라고 하려면 풀악셀과 풀브레이킹이잖아요. 뭐 그렇죠. 네. 그냥 뭐 시내 같은데 좀 꽉 막힌 데 들어갔다고 해도 한 4, 5 정도 나오겠네, 그죠? 네. 4, 5 근데 정도. 네. 제가 그게 좀 흥미가 있어서 좀 그런 자료들을 좀 찾아봤는데 네. 이제 보시면 요 에코 모드일 때, 네. 요 에코 모드일 때는 4기통으로 운행을 하다가 특정 RPM 이상이 됐을 때 이제 8기통으로 다시 전환이 돼요. 근데 그래서 그게 아마 뭐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연비 향상의 어떤 이유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이 차가 4륜이다 보니까 공차 중량이 2톤이 넘고 2,100km인가 2,200km인가 돼요. 네. 엄청 무거운 거죠. 네네네. 그래서 게다가 4륜이고 그래서 시내
그러니까 고속보다는 시내에서 가다 서다 하는 곳에서 연비가 더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고속이라 해도 카메라도 만나면 조금 줄이잖아요. 좀 줄이고 네. 좀 앞차 때문에 좀 서행할 때도 있고 네. 그런데 이 시내에서 가다 서다는 정말로 연비에 악영향이다. 완전히 악영향인 것 같아요. 저 한 달 유지비인데 거의 한 달에 몇천 킬로 타는 거라 보면 되죠? 저는 많이는 안 타요. 많이 안 타는데 그냥 네. 보통 1년 2만 킬로 정도 타는 것 같은데 유지비는 한 뭐 주유비 뭐 정도? 네, 주유 한 두세 번 넣는 정도? 가득으로 해가지고 네네. 한 45만 원 정도 하면 되네요. 네네. 45만 원 정도. 자, 지금 현재 기준에서 이 차의 외관 디자인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그거는 뭐 M5도 같은 걸 것 같은데 네. 모르는 분들이 봤을 때는 차에 관심 없는 분들이 봤을 때는 그냥 5 시리즈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뭐 다른 유튜브나 이런 쪽에서도 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네. 외관은 크게 차이 없어요. 일반 5 시리즈하고. 근데 좀 다른 소소한 것들은 이제 M 퍼포먼스 모델이다 보니까 네. 앞에 그 그릴이라든가 사이드 밀러 같은데 그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이제 세룸 그레이로 들어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뒤에 머플러가 일반 5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발씩 들어가 있는데 얘는 쿼드로 들어가 있죠. 두 발씩. 네. 근데 그것도 겉으로 보기에는 티가 안 나고 안에 봐야 배기팁 안에서 또 박혀 있으니까. 네. 그럼 겉이 보면 좀 아쉬울 수도 있겠어요. 그쵸? 아쉬울 수도 있죠. 그리고 뭐 좀 더 차별화를 좀 더 쓰면은 네, 뭐 550답게. 그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뭐 세룸 그레이라든가 그런 건데 그거는 뭐 크게까지 막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모르니까. 그거는 M5도 똑같아서. 네. 뭐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뭐 크게 네. 뭐 그냥 뭐 괜찮다라고 보면 될까 그러면? 좀 그냥 뭐 외관 디자인은 뭐 네, 그냥 뭐 저는 그냥 뭐 만족하고 있어요. 만족하고 계시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실내 디자인인데 실내 디자인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내 디자인은 이게 이제 제가 좀 튜닝을 좀 해놨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일단 M 스티치 핸들을 튜닝을 한 거고, 네. 그다음에 패들, 그다음에 M 버튼, 그다음에 여기 M5 기어봉까지, 네. 그다음에 여기 앞에가 원래는 우드인데 네. 여기를 이제 카본 뭐 하는 거죠? 랩핑을 한 거죠. 랩핑. 네, 랩핑을 해서 조금 젊은 느낌으로 준 건데 음. 실내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실내는. 그래서 많이 좀 건드려 놨죠. 그래서 실내는 일반 5 시리즈하고 정말 다른 게 없어요. 실내 540까지. 540까지. 네, 540까지, 520부터 550까지 다른 게 없어요. 이 차, 다만 이 차가 540까지 520, 530, 540하고 다른 점은 스피커가 이제 좋은 게 들어갔다. 네, 바우어 비킨슨이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이제 회오리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자, 뽑기운이 있나요? 이 차가? 뽑기운은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시면 혹시 뭐 어떤 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 차 같은 경우에는 뭐 주행 성능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다 괜찮은데 제가 초반에 그러니까 한 5,000km 대까지 조금 길들이기 끝나고 난 후에 너무 좀 하드하게 주행을 하면서 연석이라든가 뭐 이런 범프 구간 같은 그런 데서 조금 좀 충격이 있었는지 좀 실내 잡소리가 조금 있어요. 그리고 뭐 아주 거슬릴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런 게 좀 아쉬운 부분. 근데 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서 서비스 센터 가서 잡기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몇 번 잡았는데 일부는 계산되고 또 일부는 계산이 안 됐어요. 계산이 안 돼요. 뭐 저는 그런 잡소리에 대한 게 좀 뽑기운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시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 튜닝은 뭐 아까 다 말씀해 주셨죠, 실내 튜닝. 네, 실내 같은 경우. 외관도 혹시 또 튜닝 하셨나요? 외관은 스포일러 하나 달고 앞에 프론트 립 정도만 달고. 프론트 립 정도만. 자, 이 차의 시트의 착자감인데 이 시트의 착자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냥 뭐 세단 같다고 느껴요. 뭐 버킷 시트처럼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세단 5 시리즈 일반 세단의 느낌. 5 시리즈 세단의 일반 느낌을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시잖아요. 차주님께서 좀 알려주신다면. 이게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 어차피 뭐 네. 개인적인 후기이기 때문에 네.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냥 일반 승용차 느낌이죠. 그러니까 약간 그랜저 느낌? 그랜저 네, 지금 나오는 그랜저 그런 시트의 느낌? 좀 네. 딱딱함일까요? 아니면 좀 약간 소프트함? 약간 소프트함에 더 가깝죠. 소프트함. 장거리 갔을 때 막 허리 아프거나 혹시 그런 것도 좀 있나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 건 없고, 뭐 그냥 그 시트에 대한 것도 만족 불만족? 시트는 만족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네. 차량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이지 시트예요. 네네. 관리가 좀 어렵다. 음, 그래서 그거 빼고는 뭐 굉장히 만족하는. 이 관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베이지 시트는?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디테일링에 관심이 많아서 아, 디테일 같은 데 네. 하시는구나. 제가 있어요. 요거는 다 아, 직접? 제가 이렇게. 기움 코치 거 제품을 사서 직접 하시는구나. 시트 코팅을 다 했죠. 3회에 걸쳐서. 3회에 걸쳐서. 지금 1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이염은 없습니다. 이야. 자, 이 차의 시트 포지션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이 차의 시트 포지션은 네. 이게 바로 전차의 4 시리즈하고 좀 비교를 하자면 네. 4 시리즈는 이제 그 3 시리즈보다도 조금 더 낮거든요, 전고가. 네. 그래서 굉장히 밑에 파묻혀 있는 느낌이라면은 네. 5 시리즈는 그거에 비해서는 좀 높은 편이에요. 약간 국내 차로 비교하자면은 K5 정도의 느낌? 네, 시트 포지션이라든가 이런 느낌이. 근데 이제 스포츠보드를 이렇게 놓게 되면은 이제 시트가 이렇게 좀 줄여주죠. 네, 그래서 그런 느낌들이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스포츠 주행을 할 때는 또 나름 잘 잡아줘요. 나름 잘 잡는다. 네. 혹시 그 차주님 키하고 혹시 몸무게가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이제 170에 네. 71kg. 혹시 이런 체형이면은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있나요? 없습니다. 거의 다 대부분 다 네. 잘 맞겠죠, 전부 다. 네,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때로는 이제 한 손 운전할 때도 좀 있잖아요. 네. 편하게 할 때. 그랬을 때 왼팔, 오른팔, 팔걸이 위치나 각도. 그런 건 다 전반적으로 다 표준에 가까웠어요. 표준에 가깝다. 자, 그리고 핸들의 그립감인데 네. 그립감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정에서 제가 그 순정에서 소가죽 그 핸들을 하나 더 씌워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 순정도 그렇게 얇지는 않은데 네. 지금 이제 순정 대비해서 더 두껍거든요. 네. 그래서 그립감은 더 좋아졌고 그리고 어떤 BMW 핸들링은 워낙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순정의 그립감이 좀 별로여서 이거 좀 씌우신 거예요? 아닙니다. M 스티치 그거 때문에 씌우신 거구나. 요거랑 네. 그다음에 이제 순정보다도 이 속가죽 느낌이 좀 더 좋아서. 네. 저의 그냥 개인 취향이죠.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네. 자, 핸들의 무게감인데 네. 무게감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돌렸을 때. 얘도 가변 스티어링이긴 한데 이렇게 아주 가볍지도 않고 아주 무겁지도 않은 딱 중간인 것 딱 같아요. 중간인 네. 것 같다. 그러니까 예전 F바디 때 BMW 핸들의 그 무게까지는 아니고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거보다는 가벼워요. 네. 정차했을 때라든가 노면이 미끄럽거나 그럴 때는 이게 훨씬 가볍게 돌아가는데 네. 또 스포츠 때는 또 가변이니까 좀 무거워지죠. 그래서 가볍거나 그러니까 국내 세단보다는 확실히 무겁고 예전 F바디보다는 가볍다. 딱 중간 정도다. 여자분이 운전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무게감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아니면 그렇게 무리되는 수준은 아니다. 물된 수준은 아니구나. 네. 자, 그럼 회전 반경인데 뭐 특이사항이 좀 있나요? 이게 3 시리즈나 4 시리즈는 이 네. 풀 핸들링을 다 돌렸을 때 네. 이게 지금 보시면 2바퀴 반 하고도 더 넘어가는데 네. 그 3 시리즈나 4 시리즈보다는 핸들 반경이 더 커요. 더 많이 감아야 돼요. 한 반 바퀴 정도 더. 반 바퀴 정도. 네. 근데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커요. 그 반 바퀴가. 근데 이제 나중엔 적응되니까 좀 괜찮은데 그런 거 빼고는. 자,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 일단은 창문 쪽에 있는 버튼 쪽은 다 정위치에 잘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죠. 손을 딱 얹었을 때. 네. 자, 핸들로 넘어가서 좌측에 보니까 크루즈 반절 주행이죠. 네. 우측에 볼륨과 음량 버튼인데 편의성은 좀 어떠신가요? 다 괜찮나요? 네, 괜찮고요. 네. 그냥 정말 있을 때만 딱 있어가지고
크게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또 BMW 실내는 다 똑같아서. 그렇죠. 맞아요. 예, 그리고 M1, M2는 저건 따로 이제 다신 거죠? 예, 요건 제가 튜닝을 한 겁니다. 실제로도 작동이 되는 거죠? 예, 이게 뭐 멋도 있지만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아, 모드가 바뀌는. 이게 이제 아무래도 효과가 있죠. 요 밑에 있는 모드, 스포츠 모드라든지 컴포트 모드를 이쪽으로 연결해서 네, 좀 더 이제 운전 핸들 쪽에서 좀 바꿀 수 있게끔 모드를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세팅 튜닝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약간 드레스업 효과도 있는데, 네. 실제로 여기 오른쪽에서 주행을 하다 이거 누르기가 좀 힘드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네. 많은 그래서, 분들이 네. 그런 얘기 좀 많이 했어요. 이거 좀 그래서- 핸들에 좀 박아주지 왜 밑에다가 좀 놔뒀는지 좀 헷갈린다. 좀 주행 중에 조금 불편하다라는 분도 계셨는데 이렇게 하니까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정말 좀 편한 것 같습니다. 안전하기도 하고요, 좀 더. 자, 그다음에 패들 시프트인데요. 이게 연장 킷을 하신 거죠? 연장 킷보다는 패드를 교체한 거죠. 아, 네. 원래는 패드를. 이제 보통 이제 순정 그 패들이 있고, 네. 그 길이를 늘리려고 이제 뒤에서 붙이지 네, 않습니까? 붙여요. 예. 저는 이제 고개 좀 실어서 아, 이제 떼서 이제 이야, 한 네. 두 단계를 그냥 업그레이드 하셨구나. 보통 아니. 이제 초보자분들은 그냥 붙이는데 이제는 나는 그냥 떼겠다. 나 떼고 떼서 네. 붙였습니다. 뭔가 이제 순정이 드레스업 때문인 거죠? 뭐 불편해서 그런 건 아니죠? 불편한 건 없는데 네. 순정 패들이 그렇게 막 크지 않아요. 되게 네, 조그매요. 작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뭐 그것 때문에도 길이의 연장에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또 길어지니까 좀 더 편하시긴 하죠. 편하긴 하죠. 자, 와이퍼나 깜빡이인데 뭐 특이사항 없죠. 네. 그리고 계기판은 디지털인데 저것도 뭐 딱히 시인성이라든지 그런 거 좀 특이사항이 좀 있네요. 요거 요 계기판도 튜닝을 한 거예요. 코딩한 거죠, 이거. 코딩이 아니라 이거는 튜닝. 네. 어떤 특정한 장치를 여기 안에다 넣어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M 계기판 오. 바뀌는, 네. 여기 이제 요렇게 좀 바뀌는 거로 좀 튜닝을 해 놓은 상태예요. 오. 그냥 뭐 멋있는 거를 떠나서 기능적으로는 뭐 이런 그 공기압이라든가, 네. 아이고 잠깐만요, 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 네, 괜찮아요. 네, 뭐 공기압이라든가 아니면 뭐 현재 뭐 토크 뭐 이런 것들을 네. 또 이렇게 표시해주는 기능적인 요소들도 좀 있어요. 굳이 뭐 하니까 좀 더 좋은 것 같으세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은 뭐예요? 단점은 에코 모드일 때 현재 그 에코 모드의 그 연비를 표시해 주는데 얘는 그냥 RPM만 계속 표시하고 있어서 그런 좀 소소한 것들, 소소한 것들. 그런 것들만 다르고, 이건 뭐 크게 뭐 좋았다 그런 건 크게 없었어요. 근데 멋있다 정도. 만약에 다시 하라고 한다면 또 할 것 같으세요? 저는 좀 고민해 볼 것 같아요. 왜냐면 요거는 장단점이 있어가지고. 장단점이 있어가지고. 순정 대비. 자, 그다음에 HUD가 있죠. 네. 그건 좀 시인성이라든지 편의성이 좀 어떠신지. 뭐 HUD는 워낙 시인성이 원래 좋았고, 네. 뭐 오히려 저는 그런 불편함보다도 네. 이제 뭐 요즘에는 다 뭐 안드로이드 오토나 네. 카플레이를 많이 쓰는데, 네. 카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HUD에 뭐 경로 정보를 좀 표시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얘가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인데, 네. 안드로이드 오토로 바꿔놨어요. 네. 그거는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경우에는 HUD에 다음 경로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 정말요? 연동이 돼서. 카플레이가 안 되는 거예요? 카플레이는 이제 애플 측에서 지금 제공을 안 해주고 있어서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근데 안드로이드 오토는 그게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안드로이드 오토로 바꾼 건데, 이 역시도 좀 장단점이 있어요. 뭐죠? 카플레이는 일단은 이 이동하는 이런 경로가 이동할 때 지도가 움직이는 게 굉장히 스무스하고 쾌적한데, 안드로이드 오토는 조금 그러니까 좀 끊어져요. 끊어지는 게 있고, 근데 또 안드로이드 오토는 그것만 안 좋냐, 그게 아니고 안드로이드 오토가 또 좋은 점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핀치인 핀치 아웃이 이런 게 이제 카플레이는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가다가 전체 경로 딱 눌러가지고 아 지금 어느 정도 가고 있고 네. 뭐 이걸 좀 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 네. 이제 카플레이 같은 게 그게 안 돼서 이거 이제 마이너스 버튼을 계속 이렇게 누르고 있죠. 아, 그러니까 손으로 요렇게 했을 때가 지금 안 된다는 거구나. 그렇죠. 근데 안드로이드 오토는 요 핀치인 핀치아웃이 되고 음. 그다음에 전체 경로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음. 누르면 예, 전체 경로가 나오는. 그거 진짜로 장단점이 묘하게 그러네요. 다르더라고요, 둘이. 근데 안정성에 있어서 카플레이가 좀 더 좋죠. 이거 안드로이드 오토가 막 쓰다 보면 막 끊어지고 그럴 때도 있지 않나요? 그랬는데 네. 지금은 많이 좋아졌고 안정성은 안드로이드 오토도 뭐 크게 막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이것도 다 무선으로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차주님도 아예 핸드폰을 바꿨겠네요. 예, 여기다 아예 넣어놨죠, 이렇게. 어, 아예 넣어놓고 시작하죠. 원래는 애플 걸 쓰다가 차 때문에 갤럭시로 왔다. 원래는 갤럭시를 제가 쓰고 있는데 아, 그러세요? 근데 공 단말기가 아이폰이 있어서 있어서. 이렇게 쓰다가 네. 다시 이제 갤럭시로.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좀 내려와서 비상 깜빡이나 이런 공조기 좀 즐겨찾기 쪽. 네. 그건 좀 어떠신지. 뭐 이쪽은 다 그냥 평범한 위치에 있어서 뭐 그 특이한 건 없고 즐겨찾기는 좀 잘 쓰세요? 그렇죠. 오. 즐겨찾기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7번은 뭐 타이어 공기압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좀 리셋을 다시 해놨는데 네네네. 뭐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와도 공조기 쪽인데 이게 초창기 나왔을 때는 약간 크랙 간다고 해야 되나요? 아 요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크랙이 네, 가는 네, 실제 네. 고질병이 있었죠. 네, 지금 이 차는 없죠. 이 차는 아직 1년밖에 안 돼서 그 현상은 없었어요. 아마 개선이 됐겠죠. 네, 그런 것 같은데 네. 이 공조기 이 공조 장치의 이 버튼을 네. 굳이 터치로 했어야 됐나. 네. 여기만 터치잖아요. 또 네, 하필 맞아요. 아예 뭐 아우디 A6처럼 풀 터치 패널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왜 굳이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불편해서요? 아니면 불편해서. 불편해서. 네. 이게 약간 터치할 때마다 좀 어떤 게 불편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눌렀을 때 내가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를 주행 중에는 모르죠, 제대로. 네. 이게 근데 느낌은 오죠, 반응. 햅틱 반응이라. 그 햅틱 반응이 안 와요, 얘는. 그래서 그런구나. 네. 그래서 더 그런 불편함이 좀 있고. 그리고 뭐 보시면 이제 하이그로시니까 그렇지. 네, 지문도 좀 많이 묻고 네. 그런 단점.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좀 내려가 볼게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이쪽에는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이 있는데 좀 어떠신지. 사실 뭐 딱히 할 네, 뭐 없죠. 네, 특이한 게 없어서 딱 있을 자리에 있어서. 이거 기어보험 같은 경우 바꾸신 거잖아요. 네. 이 위에 보니까 화살표가 좀 보이는데 위아래로. 네. 이건 뭐예요? 수동인가요? 요거는 이제 네. M5 기준으로 네. 이 미션의 반응 속도예요. 그래서 내리면 미션의 반응 속도가 조금 더 둔감해지고 올리면 좀 더 빠르게 반응해주는. 이것도 좀 똑같이 M5 좀 되나요? 얘는 이제 여기 위에 부분만 바꾼 거라서 네. 약간 드레스업입니다. 약간 그냥 파킹만 되는 거죠? 네, 파킹 버튼. 파킹 버튼이 위에는 드레스업. 네. 자, 수납 공간인데요. 네. 수납 공간. 이런 컵홀더라든지 콘솔 박스 실제로 타보시니까 좀 어떠신지, 좀 불편한 게 좀 있으신지. 불편한 거는 딱히 없는데 좀 더 여기 공간이 좀 넓었으면 좋아할 뻔했다. 앞쪽 부분이 네. 좀 넓었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이제 뭐 핸드폰이라든지 찾기라든지 뭐 등등등이겠죠. 좀 좁아서 이쪽 그렇죠. 부분. 그리고 이게 네. 무선 충전 크레들이 있는데 네. 여기가 진짜 작아서 예전 갤럭시 기준 S10 그냥 S10 그러니까 플러스도 아니고 그 정도 돼야 딱 들어가는 정도예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저는 이제 플립인데 네. 펼쳐서 넣으면 안 들어갑니다. 아. 그래서 접어서 넣어야 들어가는 정도의 사이즈예요. 접어서 다. 네. 하지만 플립은 무선 충전이 안 되죠? 됩니다. 여기서 넣으면 되나요? 네네, 되긴 됩니다. 되긴 되는구나. 네, 근데 이제 접어서 넣어서 야만 된다. 지금 고속 충전은 안 되죠? 좀 느리죠, 반응이? 아무래도 느리죠. 거의 무선 충전을 잘 안 쓴다고 보면 되나요? 네, 잘 안 씁니다. 그냥 케이블 꽂아서 쓰시죠? 네. 그게 더 빠르니까. 네. 네. 자, 승차감 서스펜션인데, 아까도 물론 짧게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 컴포트하면서. 네. 그리고 스포츠보드 넣으면 좀 딱딱해지고. 네. 개인적으로 좀 지금 현재도 좀 매우 만족스럽다 보면 될까요? 네,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네. 컴포트하고 스포츠도 차이가 나요. 이게 네.
어댑티브 M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더 하드해지고 다이나믹한 좀 그런 주행이 되는 하체 세팅을 해주는데 네. 사실 이제 그 만족도도 있지만 네. 제가 체감상 느끼는 그 만족도는 에코 모드가 더 좋았어요. 에코 모드가 컴포트하고도 좀 다르다고 저는 느끼는데 네. 단순히 에코 모드가 기름을 절약하는 차원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에코 모드에서 그 악셀을 뗐을 때 네. 탄력 주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오는 그 승차감에 대한 그 부드러움이 컴포트는 아무래도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거든요. 네. 악셀을 뗐을 때. 근데 네. 얘는 그런 게 좀 더 없거나 덜하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정말 에코 모드를 놨을 때는 굳이 550이라는 느낌이 안 들고 그냥 일반 5 시리즈를 타는 그런 느낌. 실제로 이제 뭐 사람도 막 태워보셨잖아요. 조수석이라든지 네. 뒷자리라든지. 혹시 뭐 승차감에 있어서 컴플레인 같은 거 받아보신 적이 좀 있으셨는지? 그런 건 딱히 없었습니다. 자, 가속감인데 가속감. 네. 이 차의 가속력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차에 대한 가속감. 네. 일단은 이거 잠깐 정지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정지 못해요? 아, 네. 이 부분 이렇게 좀 끌어주실 수 없어요? 네. 그냥 롱으로 가는데요. 아, 왜? 뭐 그냥 보셔도 괜찮아요. 일단은 이 차는 네. 마력이 530마력이고 아, 네. 77 토크예요. 네네. 그래서 가속감이라든가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함은 없고 네. 와, 500마력이 넘는구나. 네, 530인데 이야. 또 이게 또 M5하고 같은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8기통 4400cc 똑같은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네. 디튠이 돼 있죠. BMW 측에서 이제 디튠을 해놓은 거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핑을 통해서 600마력 이상으로도 다 올리곤 하는데 네. 지금도 사실 있다는 건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사실 500마력 이상의 더 굳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사실 뭐 이렇게 달릴 때도 없고 그렇죠. 달렸을 때 뭐 부족함이라든가 이런 건 아직 없어서 보통 한 1년 넘으면 아무리 500마력에도 좀 질릴만 하잖아요. 네. 차주님은 좀 질리셨네요. 저는 오히려 이런 가속감과 이런 펀치 이런 거에는 질렸다기보다는 네. 저는 이제 좀 숏바디에 다시 D 세그먼트의 3 시리즈나 4 시리즈 네. 그쪽을 지금 실제로 기변을 좀 고민하고 있고. 아, 그러세요? 네, 참 간사하게도. 네. 아니, 왜? 근데 이제 그거죠. 이게 뭐 출력이라든가 네. 그런 거는 전혀 없는데, 그러니까 부족함은 없는데 오히려 거동성, 어떤 코너링을 했을 때 회두성, 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 세그먼트 갖고 있는 그 한계가 있어서 게다가 또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펀드라이빙의 그런 재미는 정말로 3 시리즈나 4 시리즈 또는 뭐 1 시리즈가 훨씬 더 좋지 않나. 좋지 않나. 네. 이 차의 제로백이 그래도 한 500마력이 넘어가니까 한 4초대? 독일 생각하면은 4초대 이 차의 제로백은 3.8초. 3.8초요? 네. 와, 정말 빠르네요, 진짜. 3.8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네. 뭐 차량의 컨디션이라든가 또 뭐 타이어 그렇죠. 등등에 네. 따라서 또 좀 워낙 편차는 좀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일단 대략 한 그 정도. 네. 자, 그렇다면 차주님께서 이 차를 타시면서 네. 꿈속에서 최고 속도 몇 가지 밟아보신 적이 좀 있으신지. 꿈속에서요? 실제로 하긴 좀 그렇잖아요. 꿈속에서 네. 이게 이 차가 리밋이 걸려 있다 보니까 리밋이 한 몇 정도 걸렸는데? 260? 258? 거기 딱 리밋 걸렸구나. 네. 뭐 거기까지 다 밟아보신 거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꿈속에서. 네. 자, 그렇게 밟았을 때 차량 안정감은 좀 어떠셨어요? 그게 또 아까 지금 제가 뭐 어떤 코너링, 네. 회두성, 네. 뭐 어떤 그런 운동력 뭐라고 해야 되냐 약간 역동성이 네. 다이나믹함이 3 시리즈나 4 시리즈에 비해 좀 부족하다, 좀 네. 굼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거랑 또 대비되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네. 고속 안정성은 그렇죠. 차의 무게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있기 때문에 네. 고속에서는 전혀 뭐 사실 동승하고 있는 분이 뭐 200km를 가고 있어도 꿈속에서 네. 가고 있어도 네. 뭐
몰라요. 사실 이렇게 앞을 봐야 어. 네, 알 정도로. 그래서 그 정도로 차량 안정감이 매우 뛰어나다라고 보면 그거 네, 고속 안정성과 그런 편안함 그런 거는 뭐 정말 5점 만점에 한 4.8점 이상은 줄 수 있을 되겠네요. 정도로. 야, 갑자기 0.2점은 뭐죠? 0.2점은 네. 멀미가 날 수 있다. 멀미가 날 수가 있다. 네. 자, 그러면 반대로 제동력. 아, 제동력 이거 자꾸 차량 자랑하게 되는 것 같은데. 아, 전혀 상관없어요. 아, 전혀 상관없어요. 네, 이제 뭐 세라믹 브레이크 M5처럼 세라믹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네. 근데 M 브레이크 포피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M 퍼포먼스 포피. 근데 제동력은 BMW가 정말 잘하는 것처럼 출력만큼 제동력이 받쳐줘요. 그래서 잘 가는 만큼 잘 쓰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몇 번 위험한 상황에서도 다 살려줬고요. 브레이크가. 이 차의 코너링인데, 물론 아까도 물론 좀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이 차의 코너링에 대해서 좀 차장님께서 좀 알려주신다면. 일단은 뭐 하드한 주행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요. 네. 그랬을 때 에코나 컴포트는 오히려 위험하고, 왜냐면 롤링도 실제로 심합니다. 네. 사람이 느껴지는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네. 근데 스포츠를 놓게 되면은 서스펜션이 아무래도 딱딱해지니까 네. 코너링은 굉장히 좋아져요. 그리고 5 시리즈 이 무게 2톤이 넘는 이 무게에 비해서는 확실히 좋은 건 맞는데 코너링이 네. 조금 이제 아무리 그래도 조금 무겁다. 조금 무거운 건. 또 4륜이 갖고 있는 또 코너링 특유의 그 코너링은 아직 갖고 있다.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업이 변속 타이밍이죠. 뭐 변속 충격이라든지 뭐 변속이 왜 이렇게 늦어, 뭐 여러 가지 등등등 좀 특이 사항이 좀 있으신지. 변속은 이게 G바디로 와서 네. ZF 미션하고 더 궁합이 더 좋아졌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확실히 변속은 훨씬 더 빨라졌고 F바디 때보다요. 네. 그리고 뭐 딱히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6, 7천에서 네. 변속을 주로 하는데 만약에 이제 하드한 주행을 한다고 했을 때 네. 그래서 변속 충격은 확실히 있습니다. 이게 스포츠 모드일 때는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도 있고요, 차량이. 네. 근데 뭐 컴포트에서는 그런 거 크게 못 느끼겠는데 그 인위적으로 만든 변속 충격이 즐거움을 주시나요? 아니면 좀 불편함을 좀 주시는지? 저는 즐겁지만 조수석에 있는 분은 네. 멀미가 좀 멀미가 불할 수 있다. 목 네. 디스크가 좀 올 수 있다. 네. 자, 모드별 변화인데 네. 이 모드가 총 뭐뭐뭐 있나요, 이게? 이거는 이제 뭐 에코 모드를 예를 들면 에코도 잠시만요. 네. 에코는 이제 스탠다드하고 인디비주얼. 인디비주얼은 이제 에코를 또 이제 왜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죠. 이렇게 또. 네,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 그 다음에 네. 주행 다이나믹은 뭐로 할 거냐 이제 뭐 이런 설정해주는 그런 인디비주얼 모드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컴포트는 이제 원래는 스탠다드만 있어요. 순정으로는. 네. 근데 제가 코딩을 해서 컴포트 플러스가 있습니다.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컴포트 플러스는 좀 더 컴포트 스탠다드보다 더 컴포트하게. 더 컴포트하게. 더 부드럽게. 더 부드럽게. 네, 그래서 아까 그 에코 모드에서 인디비주얼 구성에서 여기 보시면 탄력 주행이 온오프가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근데 원래 순정 컴포트 스탠다드는 탄력 주행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컴포트 플러스를 놓게 되면은 탄력 주행이 됩니다. 컴포트에서. 그다음에 스포츠는 스포츠 스탠다드가 있고 플러스가 있고 인디비주얼이 있는데 네. 얘도 역시나 스포츠 인디비주얼에서는 뭐 댐핑을 어떻게 할 거냐, 네. 엔진은 뭐 컴포트하게 할 거냐, 뭐 스포츠 플러스로 할 거냐,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설정해주는 그런 게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스티어링도 설정할 수 있는 거고 댐핑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스포츠 스탠다드는 그냥 스포츠 중에서도 노말. 스포츠 플러스는 그냥 무자비한 놈. 네. 실제로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순정 기준에서도 그 팝콘이 터져요. 네. 팝콘이 터지는데 컴포트에서 안 터지고 스포츠 모드에서 터지거든요. 근데 스포츠 모드에서 터질 때 스탠다드 그냥 약간 그 8기통 특유의 그냥 좀 묵직한 낮게 깔리는 소리가 나는데 네.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이게 좀
하이톤. 톤으로 좀 바뀌어요. 이것도 코딩해서 살아난 건가요, 플러스가? 이건 원래 순정으로도 있습니다. 그러면 코딩으로 살아난 거는 에코와 컴포트. 아니요. 컴포트 플러스만. 컴포트 플러스만. 네. 이게 이게 들리신지 모르겠는데 컴포트 플러스하고 스포츠를 놓으면은 벌써 배기 뒤에 더 달라졌어. 예, 밸브가 열리죠. 그리고 이제 시트를 조여주고 그런 차이. 그런 차이가 좀 있다. 네. 자, 엔진은 배기음인데 차주님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뭐 8기통 특유의 소리를 아직 그대로 갖고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팝콘이 네. 좀 생각보단 커요. 근데 네. 이게 550 차주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리고 또 M5도 네. M5 컴피티션도 그렇게까지 팝콘 소리가 크진 않아요. 순정은.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M5 차주님이나 550 차주분들도 그럴 텐데 이제 중통 배기를 좀 튜닝을 하는 편이죠. 네. 네, 중통 55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통이 2개 밑에 있는데 네. 이 2개를 다 열게 되면 이제 소리가 많이 커지죠. 카랑카랑한 건 아니고 8기통 특유의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차주님은 일단 이거 걷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튜닝을 했죠. 중통을. 네. 뭔가 순정이 좀 밋밋해서 하신 거죠. 굉장히 조금 막혀 있는 소리죠. 왜냐면은 아무래도 M5하고의 좀 차별을 두려고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 네. 그래서 그 M5 차주분들도 그래서 중통 소음기 쪽을 탈거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정말 배기 엔드 배기까지 다 바꾸거나. 차주님은 이게 중통 직관은 아닌 거고, 네, 중통만 그냥 소음기 정도만 네. 뺐다라 보면 되겠네요. 네. 더 크면 곤란할 것 같아요. 더 크면은. 네. 하지만 어쨌거나 순정은 좀 밋밋하다. 그래서 건드렸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지금 이제 건드니까 좀 만족감이 좀 많이 되신 거죠? 100% 정도. 만족감은 확실히 있는데, 네. 자칫 관종이나 네. 자칫 또 민폐가 될 수 있어서 네. 가급적이면 자제하는 편입니다. 자제하는 편이다. 자, 스피커 음악 들었을 때 네. 어떠세요? 스피커는 제가 뭐 이렇게 막 귀가 막 엄청 예민하고 그러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네네. 바워 위킨스가 들어갔다 보니까 네. 소리는 뭐 부족함 없는 것 같습니다. 차주님 개인적으로도 좀 뭐 만족하고 계시다는 분 네, 될까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실내 사이즈죠. 뒷자리. 네. 2열.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제가 뭐 뒤에 타지 않으니까 뭐 크게 체감은 안 되는데, 네. 일단은 4시리즈 쿠페 탈 때랑 다르게 뒷자리가 이 문을 열고 뒷자리를 탈 수 네, 있다는 네. 것만으로도 일단 만족하고, 네. 이거는 뭐 와닿지 않는 얘기일 테니까 약간 편해요. 뒷자리도 뭐 그냥저냥 앉을만 한데, 네. 그렇다고 뭐 국내 세단의 그랜저나 뭐 제네시스처럼의 이런 실내 거주성을 기대하는 건 좀 어렵고, 그래도 K5 정도는 나온다. K5 정도는 나온다. 네. 뭐 등받이 각도도 괜찮고 헤드룸, 레그룸도 다 네. 괜찮고. 자, 2열 폴딩이 되죠. 예, 그렇죠. 가운데도 폴딩 다 되고. 네. 트렁크 사이즈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트렁크 사이즈가 몇 리터였더라?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골프백 2개? 2개 정도. 네. 들어가는 수준. 뭐 그렇게 부족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차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차의 장점은 어떤 것 같으세요? 딱 잘라서 이 차는 제가 오늘 오면서 이제 그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네. 이 차의 장점과 단점은 너무 극명한 것 같아요. 뭐죠? 일단 장점은 제가 이제 M5하고도 최종적으로 고민하다가 네. 선택하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네. 정말 컴포트 할 때는 그냥 일반 5시리즈 같다. 정말 컴포트하다. 그리고 과격하게 달릴 때는 흉폭하다. 행복하다. 네. 단점은 연비가 너무 안 좋다. 연비가.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제조사에 좀 아쉬운 점도 좀 있네. 이것 좀 신경 좀 더 써주지. 이것 좀 더 해주지라는 거? 갑자기 글쎄요, 잘 딱히 생각은 안 나네요. 자, 옵션이나 기능 중에서 장점이 좀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저 반자율 주행도 좀 궁금해 하실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반자율은 이게 또 BMW 그 프로페셔널 버전이 들어가 있는데, 네. 소프트웨어적으로는 가장 최신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잘 인식하고, 뭐 국내 세단들이나 국내 차량들도 워낙 지금 좋아서
그 자체로는 뭐 저는 대동소이하다고 봐요. 그래서 음. 뭐 특별히 나쁠 것도 없고 특별히 좋을 것도 없다. 뭐 쓰시면서 뭐 딱히 뭐 불편함도 느끼신 적도 없다. 없다. 뭐 아, 소소한 저 테슬라 모드라고 하나요? 이렇게 뭐 네. 차량 지금 이제 차가 옆에 없으니까 뭐 차 지나가면 차 보여지고 네. 그런 소소함은 있죠. 뭐 깜빡이 키면은 일로 조향 그 차선 변경해주고. 근데 그거는 워낙 차들이 다 좋게 나와 있어서 불만도 없고 뭐 그렇다고 뭐 이게 더 좋다 뭐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차량 관련해서 좀 많은 얘기를 좀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된다. 차량 가격 대비 차량 선택, 뭐 색상, 등급, 옵션 등등등.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 와서 진짜 돌이켜 보면 네. 이 차는 어차피 바깥에 외관 색은 파란색인데 뭐 짙은 파란색이라서 무난한 파란색이라서 네. 그건 딱히 없었어요. 네. 근데 이 보시면 이제 베이지 시트니까 네네.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이 오염이 될까봐 네. 그런 스트레스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보기에는 정말 이쁜데, 정말 이뻐요. 예, 보기엔 이쁜데 네. 이 때탈까봐. 네. 그래서 청바지 같은 경우도 왜 실제로 이염되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때로는 환자들에게는 음. 그 좀 차량을 아끼는 환자들에게는 좀 불편함과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럼 차주님도 이 실내 색상을 선택한 거에 있어서 약간 좀 후회를 한다라고 보면 되나요? 아니요, 후회는 안 해요. 후회는 안 하는데 약간의 그 스트레스가 좀 올 수 있다는 거. 다음 차는 이거로는 안 살 것 같아요. 다음 차에서는 조금 스트레스를 덜 받는 색상을 선택할 것 같아요. 아, 색상 자체를. 네. 뭐 오렌지라든가 음. 차라리 뭐 자, 그리고 보증기간 내외 수리하신 거가 따로 있나요? 없습니다. 그 저- 잡소리 잡은 거만. 그래가지고. 자, 메인터넌스 정비성이죠. 사실 뭐 BMW 서비스 센터로 현재 정비를 받고 계시는 거죠. 네. 서비스 센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BMW 그 BSI라고 하는데 소모품 관리해주는 아, 네. 프로그램. 일단 엔진 오일 마일리지가 거의 16,000km의 교체 주기예요. 네. 물론 그 순정이 롱라이프라서 그만큼 갈 수도 있겠지만 네. 또 하단 주행이나 또 이런 메인터넌스를 중시하는 분들은 중간에 이제 바꾸잖아요. 그렇죠. 저 역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주기가 너무 길다. 주기가 서비스 센터가. 네. 왜냐면 우리나라는 또 유럽 현지와 달리 사계절이 있고 네. 또 가옥주행이다 보니까 그런 좀 마일리지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예약이 좀 워낙 또 기니까 네. 예약을 하면 또 길게는 막 석 달 뒤 뭐 이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서비스의 친절도라든가 이런 거는 대체적으로 어느 지점이나 좀 대부분 친절했던 것 같아요. 아, 자, 소모품 유지 비용인데 사실 요거는 뭐 BSI가 좀 있다 보니까 네. 네. 자, 이 차를 타려면 월 얼마를 벌어야 유지할 수 있냐라는 질문인데 좀 네. 약간 좀 넌센스한 질문이긴 하지만 가끔 막 카페 같은 데 보면 그런 글들 좀 많잖아요. 네. 제가 월 얼마 버는데 이 차 탈 수 있나요? 라든지. 네. 네. 뭐 차주님께서는 또 타고 계시니까 한 이 정도는 벌어야지 이 차를 유지할 수 있다. 차에만. 그거는 좀 진짜 어려운 질문인 것 같네요. 네.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네네. 그래서 주행이 아까 이제 초반에 저희 그 한 달 유류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네네. 유류비가 장거리나 좀 많이 조금 타게 되면, 네. 조금이라도 많이 타게 되면 유류비가 많게는 저도 7, 80만 원까지 나왔거든요. 워낙 연비가 안 좋은 차량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주류비 7, 80만 원에 왜 또 사람이 실수하다 보면 또 상품권을 또 받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아, 네. 네. 뭐 그거에 네. 또 타이어가 이게 피렐리 피제로가 들어가 있는데 네. 아무래도 스포츠 타이어다 보니까 마일리지가 그렇게까지 좋진 않아요. 럼플렛이라 하더라도. 네. 그래서 그런 타이어가 또 동급의 20인치 이 제원을 맞추려면 피제로 또는 또 PS4S 정도는 돼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이제 한 짝당 한 200만 원 정도는 또 생각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타이어 교체 비용. 그 다음에 엔진 오일 또 9.9리터 정도 들어가요. 또. 네.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딱 따지면서 소모품까지 다 따지면 120, 130 정도는 달에 차에 투자할 수 있는 거를 갖고 있어야 된다. 나이가 얼마를 벌어야 된다기보다는. 오, 네. 정말 좋은 명쾌한 답변이신 것 같아요. 아, 네, 고맙습니다. 아, 네. 잘 피해갔네요. 네. 자, 이 차의 고질병이나 결함 장고장인데, 일단은 뭐, 네. 일단 1년 정도 타본 결과 고질병은 저의 경우에는 실내 잡소리가 좀 있었다. 네. 근데 제가 좀 예민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 잡소리가 조금은 있다. 네. 그거는 좀 제가 하드하게 운전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네요. 네. 그게 고질병이라면 고질병이고, 네. 좀 예민한 분들에게는 요 하이그로시가 아, 예, 요게 좀 이게 뭐 단점은 아닐 수 있는데 이게 조금 불편하다. 이 손 지문이. 네, 맞아요. 예, 그리고 그 지문이 뭐였죠? 뭐, 고질병이나 고질병. 결함 장고장. 장고장은 없었어요. 음. 장고장은 일단은 없었고, 네. 장고장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질병은 기름을 많이 먹는 고질병이에요. 자, 그러면 풍절음. 풍절음은 이게 이중접합 유리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풍절음은 120, 130km부터는 나는 편이고, 네. 아주 막 거슬릴 정도는 아닌데 네. 없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음. 뭐 벤츠 S클래스의 어떤 고속에서의 그런 안락함을 이제 바라면 안 되고 네네. 네. 속도 한 몇 정도에서 풍절음이 살짝 들린다고 보면 될까요? 좀 거슬린 정도의 속도. 150km? 150km 정도? 네, 꿈에서 150km는 달릴 수 있으니까. 자, 이 차가 현재 커뮤니티에 좀 이슈가 좀 있나요?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안 들어가 봐서. 안 들어보셔서. 네. 이 차를 사고 나서 주위 반응인데, 야, 어떠셨어요? 주위에? 주의 반응은 이제 어떤 분들은 그냥 5 시리즈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설명을 해줬을 때 이제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죠. 차에 관심이 없는 분들. 네네. 차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5 시리즈 끝판왕을 샀다. 끝판왕 샀다. 네, 그렇지. 그래서 얼마나 빠른지 궁금하다. 뭐 이런 반응도 있고, 또 거기서 더 못해서 M5를 가지 그랬어? 이런 반응도 꽤 있었어요. 근데 조금 더 돈을 보태는 수준이 아닙니다. 실제로 550하고 M5의 가격 차이는요, 제가 할인 그것까지 실제로 계산했을 때 네. 거의 6천 정도가 차이 났어요. M5 컴페티션 기준으로. 네. 그게 1억 6천대였으니까 1억 1천이니까 5천대 정도가 났죠. 할인율도 계산해보고 하면 6천 정도는 차이가 나거든요, 실제. 네네네. 뭐 6천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네. 웬만한 정말 고급 세단 한 대 분량인데, 네, 그렇죠. 가성비 차원에서는 좋았다. 주의 반응은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고, 네네네. 그냥 BMW 샀구나 하고, 아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두 가지 반응. 두 가지. 네. 하차감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네네. 건데, 네. 저도 비머지만 네. BMW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네. BMW의 하차감을 기대하는 건 좀 이제 무리가 있다. 그래서 하차감은 기대 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 저것이 끝판왕이라고 그러죠.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또 반대로 저거 엠블럼 튜닝했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엠블럼 튜닝했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뭐 공도 같은데 네. 이렇게 가면 저는 그냥 정말 편안하게 네. 크루저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 네. 또 이제 소위 네. 이제 좀 시비를 거시는 분들이 있죠. 제 진짜 M550인가? 뭔가 해가지고 네. 그냥 엠블럼만 튜닝했나? 이렇게 레터링 튜닝만 했나라고 해서 이렇게 옆에서 저랑 이제 네. 이렇게 좀 와서 이렇게 네. 보려고 하시죠. 또 한번 보여주셨네요. 네, 컴포트 선에서까지만 보여줬지 뭐 진지하게 뭐 스포츠까지 논 적은 없어요. 이 정도면은 야, 나 M550 맞아 정도까지 보여줬다. 뭐 그냥 너 이제 확인은 됐지? 이 정도. 확인됐지. 네. 자, 재미난 에피소드가 좀 있었다면은 뭐 방금 전에 있었던 거겠죠. 그거 외에 네. 또 다른 것도 좀 있으셨나요? 다른 에피소드는 딱히 없었어요. 딱히 없었다. 그 에피소드 가장 컸죠.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볼 텐데 꼭 알아야 될 점이 좀 있다면? 이 M50i 모델이 굉장히 좀 희귀하다면 희귀한 차량인데, 네. 이게 꼭 알아야 되셔야 될 점은 그거 같아요. 이 차량을 고민하시는 분들의 어떤 층들이 네.
540하고도 고민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540 이제 단종됐으니까 좀 논외로 네. 하고요. M5하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네. 난 극강의 어떤 스포츠를 즐기고 싶다. 네. 그럼 M5로 가시는 게 좀 맞고, 음. 난 평소에는 그 밟을 데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탈래. 네. 근데 가끔 이렇게 좀 스포츠하게 탈래 하면은 이 차량을 선택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8기통의 특유의 질감과 네. 이제 또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는 시점에 8기통의 굉장히 좀 소장 가치와 또 이런 그렇죠. 희귀성이 아직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즐기고 싶다고 하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또 봅니다. 자, 만약에 가까운 지인분의 친구분한테 좀 조언을 해준다면이라는 건데, 만약에 차주님께서 이 차를 만약에 다시 산다라고 한다면, 네. 외관 색상과 실내 색상, 뭐 똑같이 가실 것 네, 같으신가요? 저는 똑같이 갈 것 같아요. 똑같이 이 베이지로도 갈 것 같다. 네. 그래도 만약에 가까운 친구가 물어봐도, 야, 그냥 똑같은 색깔에 이렇게 추천을 좀 해줄 것 같다. 네. 근데 네가 만약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은 베이지 말고 좀 뭐 어두운 계열로 가도 될 것 같고. 네, 브라운 계열이라는 거. 이게 또 혹시 뭐 연식별 차이가 좀 있나요? 이게? 연식별로 소소하게 차이도 있고, 지금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능 자체는 다 풀옵션이에요. 네. 뭐 다 들어가 있죠. 네. 아무래도. 네. 근데 지금 나오는 건 반도체 이슈가 있으니까 네. 옵션들이 좀 빠지는 경향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구매하실 때 잘 체크하셔가지고 내가 꼭 필요한 그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가, 네. 그런 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어떤 게 빠졌는지까지는 잘 모르시죠? 이 차량 모델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가령 M3, 이제 G바디 M3에서는 뭐 터치 스크린이 빠진다거나, 네, 뭐 더 심한 건 HUD도 이제 빠진다는 소리가 있어서, M3뿐만이 아니라 다른 차종이요. 다른 차종도 뭐 그런 것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좀 나는 꼭 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라면 그런 걸 잘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네. 자, 이 차를 살려는 분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시거나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좀 있다면은 뭐 경쟁 차종 아니면 뭐 유지비 아니면 뭐 어떤 거 같으세요? 아니면 뭐 차주님 이야기는 충분히 이제 네. 이해가 됐는데 다른 분들 입장에서도 뭐 비슷한가요? 글쎄요, 다른 분들이 어떨지는 모르겠어서 어떤 걸 고민하실지는 몰라서. 근데 만약에 이거랑 거의 경쟁인 차량이 벤츠에서 이제 253 정도 되겠네요. 253 네. AMG 정도 되겠는데, 253에 그러니까 운동 성능만 따졌을 때 네. 정말로 나는 정말로 좀 스포츠한 걸 좋아해. 네. 라고 했을 때는 253보다는 이 차량을 좀 추천을 하고요. 네. 그리고 좀 감성을 좀 뭐 그런 실내 디자인과 네. 또 아까 하차감 얘기하셨는데, 네. 하차감 아무래도 벤츠 253이 좀 더 낫죠. 자, 이런 경우에 추천하지 않는다. 너 그런 경우냐? 나 그럼 이 차 추천 못할 것 같아. 그거는 좀 많이 있는데, 네. 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스포츠한 주행을 좋아하지 않으시면은, 또는 정말로 그럴 일이 1년에 몇 번 없다. 네. 그러면 이 차를 사실 이유가 없어요. 차량 가액도 그렇지만 연비도 그렇고, 네. 그래서 전혀 그걸 살 이유가 없어요. 실제로 G바디 520i를 제가 시승을 하게 된 경험이 있었는데, 네. 깜짝 놀랐어요. 520i 차량이 좀 가볍거든요. 4기통이라 해도 네. 가벼워서 그런지 펀치가 생각보다 좋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고속 주행을 좋아하고 뭐 서킷을 다니시고 이런 분들, 뭐 이 차량이 또 서킷에 적합한 차량은 아니지만 네. 그런 분들이 아니고 나는 그냥 데일리로 타는 분들은 이 차를 사셔야 될 이유가 1도 없어요. 그냥 정말 520, 530 타셔도 충분하더라고요. 이 차는 좀 더 스포츠한 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정말로 나는 맨날 주구장창 스포츠한 차만 타올 건데 난 뒤에도 사람 태워야 되고 좀 넓어야 되고 이러면 M5고, 네. 근데 나는 평상시에는 좀 데일리로 좀 타고, 컴포트하게 타다가 기분 낼 땐 차가 좀 받쳐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이 차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를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네. 이거 한 줄로 안 끝나는데. 그런가요? 한 줄로 하자면은, 네. 한 두 줄도 괜찮습니다.
M5가 이제 아주 근육질의 운동선수가 네. 이렇게 운동복을 입고 있는 느낌이라면, 물론 이제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스포츠카나 이런 그런 쉐입에 비해서는 그래도 정장을 입은 사람 같겠지만요. 네네. 그 M5가 이제 그런 느낌이라면 M550i는 운동을 해서 몸이 좋은 친구가 정장을 입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굳이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몇 점 주실 것 같으세요? 이게 정말 연비 생각 안 하고 얘기를 해야 될지, 돈 생각 안 하고 얘기를 해야 될지 그냥 뭐 모르겠네요. 전체적으로 다 포함해서 5점 만점에 저는 4.2점을 주겠습니다. 4.2점. 네. 마이너스 0.8점 중에서 연비는 한 몇 점 정도? 연비가 다 깎아 먹었다 생각하면 되나요? 아니요, 0.4점 정도는 깎아 먹었고, 어, 0.4점 정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전에 따라서, 운전 스타일에 따라서 네. 이도저도 아닌 차가 오히려 될 수 있다. 네. 왜냐면 데일리만 타면은 이 차는 정말 필요 없는 차. 네. 극강의 하드한 주행만 하는 거면 M5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두 마리를 잡고 있고 있지만, 두 가지의 드라이빙 그 평소 스타일을 갖고 있지 않다면 이 차는 좀 어중뛰다. 어중뛰다. 네. 연비는 차주님께서 한 몇 정도 나와야지 좀 점수를 좀 안 깎아 먹을까요? 근데 이 차는 8기통 4400cc라서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네. 네. 자, 만약에 현재 기준에서 다시 산다면 이 차를 과연 다시 사실 건지, 아니면 두 번 살 차는 아니다, 다른 차 간다, 정말 만족하면 또 사는 거고. 네. 오히려 이 차는 좀 오래 타기에 좋은 차인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 차가 만약에 없어졌어요. 네. 돈은 다시 생겼고, 네. 차를 또 당장 하나 사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이 차를 다시 사도 된다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이제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차들을 또 경험하시는 거를 보통 그쵸. 선호하시니까 네. 질려서 못 하겠죠. 하지만 차주님은 나는 정말 만족스럽기 때문에 이 차를 난 또 살 것이다. 네, 그러니까 뭐 차가 갖고 있는 태생적 단점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하지만 그때 많이 다시 산다면 실내 색상 정도만 고민을 좀 해볼 것 같아요. 색상은 무조건 이제 어두운 계열로 갈 것 같아요. 만약에 다시 산다면은. 네. 자,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네. 차량 관련돼서 이거 말 못했다, 이거 빠진 것 같다, 있나요? 다른 뭐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끊을게요. 네. 네. 자, BMW M550i 중통에서 소음기만 뺀 배기음. 살짝만요.